네, 2015년 각 부처의 새해 업무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YTN에서는 각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올해 정부 정책의 큰 그림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고용 노동 정책입니다. 올해 고용 노동시장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대체가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노동 분야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박소정 기자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업무 보고 있었잖아요. 네, 업무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 경제니 규제 혁신이니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니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드리기 위함이다. 그 목표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요. 예.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시장의 룰을 가지고는 어렵다. 또 지나친 격차도 해소하고 또 간접 고용, 특히 외주화나 또 비정규직 기간제를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 고용의 흐름을 예. 직접 고용, 그것도 정규직 고용으로 이렇게 반전시켜 줘야만 된다. 이런 부분에 관계부처들이 다 공유를 하고 함께 역할을 해서 노동시장을 개혁해 가자, 그런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네, 예.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어제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업무 보고 내용부터 정리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업무 보고에서는 물론 장관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제가 대략적인 부분의 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노동시장 4대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노동시장 4대 규칙은 먼저 첫 번째로는 노동시장의 인력 운용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이를테면 기업마다의 연공급제, 봉급제를 연공급제에서 성과급제로 바꾸는 이러한 방안 등이 담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방지하는 부분.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일할 수 있는,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혹은 실직을 당하더라도 다시 일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성장.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 기업,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런 부분들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부분이 네 번째 큰 원칙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정책들이 있었죠. 예, 큰 틀 아래 세부적인 정책들도 나왔는데요. 좀 새롭게 나와서 사람들의 많이 눈에 띄고 두드러지는 부분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사도우미. 그동안은 가사도우미가 이를테면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1대1로 연결되어서 지하경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사도우미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서 정식 직업으로 인정을 하고 4대 보험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재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은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다가 다친 경우에만 일부 제한적으로 산재 인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다가 다쳐도 산재 적용을 하는 부분으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큰 틀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로는 콜센터나 상담 업무, 이런 이른바 감정 노동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그동안 너무 심각해서 잇따른 자살도 있었는데요. 네네. 이런 업무 스트레스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담겨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좀 강화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의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3월까지는 명확하게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방안입니다. 네. 예. 그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가사도우미 4대 보험을 적용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까지 가사도우미 경우에는 소위 비공식 시장이라고 이렇게 불렀으니까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정식 근로자로 인정된 건 아니었죠. 네. 가정에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또 가사도우미를 이렇게 원하시는 가정도 예. 이렇게 찾는 과정에 또 그분들의 능력이 검증이 안 돼서 애로도 있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인증된 제3의 기관에서 가사 도우미들을 채용해서 전문적인 교육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을 이제 각 필요로 하는 각 가정이 그 인증기관의 바우처를 사게 되면 예. 그 서비스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A, B 과정을 월화수 가는 분들도 있고, 예. 어떤 분은 오전 오후를 두 과정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들은
말 그대로 검증된 분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사도우미가 말씀하신 그 어떤 제3의 기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취업이 되도록 해서 4대 보험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가사도우미 분들이 뭐 한국 분인 분들도 있지만 제주국 동포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보험을 좀 힘들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별도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가사도우미랑 비슷한 직종들이 있어요. 육아보조라든지 네.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4대 보험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간병이나 지금 육아보조는 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에는 가사도우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좀 점차 확산하는 확대해 부분은 그런 추세를 좀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가장 현재 비공식 시장에서 가장 어렵게 되어 있는 분들이 가사도우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하고 확산해 갈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산재보험 적용하는 과정에서 네, 네. 출근길, 퇴근길에 업무상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 뭐 이런 네.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박소정 기자께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출근제에는 회사 차량을 가지고 했을 때만 현재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 대기업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데 어려운 중소기업은 대중교통이나 자기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용을 못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과감히 출퇴근에 대중교통이나 자기 차량을 이용할 때도 재해가 있었을 때는 산재로 인정하자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는 상당한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와 함께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가면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 기업 측과는 합의가 다 예, 이루어진 쭉 건 이 얘기는 아니고요. 해왔는데요. 예. 올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출퇴근길이라는 기준이 나왔는데 사실 퇴근길에도 뭐 잠깐 술자리 들려서 집에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출퇴근길이라는 특히 퇴근에 기준이 있어서 뭐가 있는지. 경로와 또 시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네. 대해서 선진 사례도 보아가면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가 이제 이른바 장그래법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대책안입니다. 지금 뭐 네.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었는데 일단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부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거래 양산법이 아니고 예. 장거래가 태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생성되지 않도록 진입을 가급적 예방하자는 거 하나하고 현재 있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장거래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정규직 대책을 기간 2년에서 4만 보실 게 아니고 예. 거기에 담겨진 모든 정책들을 한꺼번에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정부가 앞으로 노사정의 논의를 통해서 확정해 갈 비정규직 정책은 1차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차별 방지 장치들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제 한 사람만 차별로 인정되면 그 유사 근로자들을 자차별로 봐서 시정토록 하는 효력 확장되도록 하고 있고 네. 또 상습적으로 차별하게 되면 징별적 배상까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번 대책에는 노조가 차별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러한 차별 시정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지급하는 공통복지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거기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예. 3개월만 하더라도 퇴직금을 준달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을 넘어서 추가 연장을 할 때는 그러고도 정규직화 안 되면 이직수당을 준달지 해서 기본적으로 각기 하면서 기간제를 비정규를 쓰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비용을 갖도록 해서 방지하자는 차원이 가장 강하고요. 그러면 이제 진입은 방지되겠지만 현재 있는 우리 기간제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기간을 좀 늘려주면 나에게도 정규직화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응답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가급적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금년부터 시행을 해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정부 입장을 들어봤으니까요. 네. 그 또 현장에서 또 취재한 기자의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말한 그 가사도우미의 4대 보험 그리고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네, 부분인데요. 장그래법. 예. 먼저 그 가사도우미 4년 그 뭐 4대 보험 이 적용 요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제가 어제 이제 직접 현장을 취재를 하면서 가사 도우미 분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사 도우미 분들 중에는 물론 정식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떳떳하게 일하고 싶다. 왜냐하면
외부 분들에게 또 주변 네. 사람들에게 숨겨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생계형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 생활 수준을 겨우 보장받으면서 소득이 잡히지 않도록 조금 일해서 좀 용돈벌이를 하거나 네. 생계를 유지를 위해서 돈을 버는 분들은 사실은 4대 보험 필요 없다. 우리는 소득이 잡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나가야 되고 소득이 잡히니까 세금도 내야 하고 소득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어제 고용부에서도 장관님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소득이 한 10%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부분에 그런 부담감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일단 또 그 하나는- 부분부터 예.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만약에 우리 박소영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의 경우는 우리가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한 40% 180만 원 미만 근로소득세를 면세점에 가까운 분들의 경우는 추가 세금 부담은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퇴직금이랄지 또는 국민연금을 이렇게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거고 국민연금 납부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에서 내던 거를 직장에서 내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대 보험의 혜택과 임금 부분을 합쳐서 현재보다 근로자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해야 저희들은 성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이용하는 분들도 이용하게 되면 약간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세금 혜택, 세제 혜택을 통해서 그 부분이 다 이렇게 감당이 될 수 있도록 해줘서 장관님 또 한 가지 윈윈할 수 있도록 궁금한 하려고. 게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아파트 경비원들 최저임금 적용하면서 대량 네.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가사도우미도 이렇게 된다면은 좀 규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좀 고용이 줄지 않을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설계를 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사 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부부들이 함께 일하는 우리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네. 이 비공식 시장을 양성화해서 떳떳한 일자리로 만들어주는 게 매우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하면서 또 아까 얘기한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주 정치하게 설계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봐야 되는데 예. 일반 해고 요건이 좀 완화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일단 노사정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노사정위는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논의가 시작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지난 12월 29일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안이 나왔고 또 노동계에서도 안이 나왔고 또 재계에서도 안을 내놓고 그 모든 안을 테이블에 놓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에서 그 논의가 얼마나 어떻게 서로가 의견이 팽팽하고 다른 것인지를 좀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이 논의가 3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해결점을 완전한 접점을 찾을 것인지 예. 이 부분까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게 그 현장 취재했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네, 장관님께 그럼 질문 한번 해보시죠. 뭐 그 부분에 대해 얘기가 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노사정도 이런 논의가 아무래도 3월까지 접점을 찾을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현장 취재 기자로서는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아까 장그래 양산법이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제한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안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 저런 방식 기업들에서 어떻게든 정규직을 해주지 않기 위한 비정규직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양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좀 대답. 우선 기간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정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장에 가서 지금 비정규직 그다음에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을 보완해 갈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예.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원인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그 해고를 좀 예. 쉽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 우리 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절차나 기준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소위 말해서 투명성을 해주는 것이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네. 이제 기업의 환경들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년부터 정년을 60세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예. 이제 법에 정년 60세로 하라 하면서도 임금 체계를 바꿔라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업 규칙에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쳐주고 임금 체계 부분도 현재 임금을 깎자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호봉제 임금 체계로 가면 50대 되면 임금 부담 때문에 전부 명퇴시키려 하니 예. 임금을 직무 중시로 하면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가게 하자. 그래서 전반적인 제도 혁신을 통해서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부담을 없애주고 정규직 채용적으로 경향이 흘러가도록 하자는데 지금 가장 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격차를 없애주고 정규직 채용의 흐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장거리 양산은 안 된다. 여기에 알겠습니다.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 나오신다고 해서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이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뭔지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어렵게 일하는데 아르바이트 시급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좀 근심 없이 살겠거든. 다음은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일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여성들 일자리 좀 많이 안정된 일자리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정페이란 말이 요즘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좀 이번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층에서도 제일 많이 여성층에서도 들으시는 얘기가 네. 장관님이시니까 좀 네. 일자리 좀 많이 늘려주세요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노동개혁을 하고 있는 목적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들한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드리기 위함이고요. 맨 처음에 나는 우리 청년이 얘기했듯이 최저임금 월급을 좀 많이 받게 해달라는 건 제대로 된 네. 보상.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과거와 달리 소위 격차분이라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격차분이라는 걸 한 2.5%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5년이 5.5% 올렸다면 지금 7.23% 올려서 이 정책을 추진해서 소위 말해서 일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보상은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노인 우리 이제 장년분이 말씀한 나 예. 같은 분한테도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죠. 저희는 이제 성실한 근로자 60세까지 일하게 하고 지금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이 72세입니다. 그 중간에 장년들이 제2의 노동시장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예. 장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지적 일자리가 약 2조 7천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조 예. 7천억. 그래서 이 부분과 나이 많으신 분들과 연결해서 그분들이 70세까지 일자리 내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정부 업무보고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중요한 일자리와 관련된 노동부 이기권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수정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